1번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곧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상대방분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소달라이트라는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황이 막 어지럽게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직관력이 굉장히 깨어나 있는 상태고 원래도 좀 촉이 좋은 그런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또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은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런 단단한 분이다, 강한 분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여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향이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상대방 분의 특징을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의 특징으로 5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질 이 상대방 분은 조금 승부욕이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리더십이 있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어떤 상사를 모시기보다는 스스로 상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마 높은 확률로 자기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조직 안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여요. 만약에 학생분들이시라면 반장이나 회장 이런 자리를 맡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여요. 뭔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안을 주도하고 그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카드예요. 이 카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면 절대로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 단체 생활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장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굉장히 튈 수 있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 학생이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일 것 같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승진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지능이 좀 높은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4 오브 완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대요. 특히나 인간관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해요. 그래서 밀당 같은 것을 크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당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관계가 진전되면서부터는 좀 불안정한 관계의 변동이 있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자기 주변 사람들과 아주 안정적이고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되게 좋을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리더십도 뛰어나고 또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맺는 사람이라서 연애 초반에는 다소 밀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관계가 진전될수록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밀당을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연락을 좀 잘 안 받는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지면 그 관계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이어서 엠퍼러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얼마나 강인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관계도 자신이 주도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밀어붙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매사에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굉장히 잘 끌고 나가는 사람이래요. 특히나 사업을 한다면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고 이룰 수 있는지 역시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주 유능한 사업가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이어서 나온 카드는 상자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방금 나온 엠퍼러 카드와 좀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완고함, 고집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믿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납득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자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규칙과 질서, 법,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맺어놓은 규칙을 아주 잘 지키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약속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규칙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식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시인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의 감성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내면에 시인이 살고 있대요. 자기만의 감성이 있고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다 보면 이 사람의 이런 감수성 어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감동적인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좀 잔잔하고 조용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를 쓰는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혼자서 시 쓰는 취미를 즐기는 그런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일적으로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취미로 푸는 모습이 있어서 시를 쓰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예술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그리고 한 장 더 뽑아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알레시아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진실과 진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규칙이나 법, 질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을 드러내고 감추지 않고 거짓을 폭로하고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탐정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람을 살짝 속이려고 하면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조건 솔직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설령 어떤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진실을 드러내는 게 둘 다에게 불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행동과 말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거고,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어떤 것을 누락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진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언제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이런 진실을 드러내는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거든요. 좀 감춰져 있는 진실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파헤쳐서 그걸 세상에 꺼내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 조금 차가워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딱 봐도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조금 차가워 보이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신체적으로 좀 발달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도 조금 큰 편일 가능성이 크고 어깨도 좀 떡 벌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평균 키보다 훨씬 클 수 있고 덩치가 조금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머리 색깔은 조금 연한 갈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난 머리색이 살짝 갈색에 가깝다.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그러면 카드를 또 이어서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워럴 엘리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좀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 시인 카드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술적인 감수성, 감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좀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기보다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좀 냉정해 보이고 쉽게 사랑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술 작품을 보고 감상에 젖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취미가 영화 보기, 책 읽기, 시 읽기, 시 쓰기, 그림 그리기,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가기, 음악 듣기, 음악을 만들기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아예 그런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수성을 인지하거나 어떤 감상에 적거나 이런 시간을 굉장히 즐긴다 이렇게 보이고 이어서 나온 카드는 플루토 카드예요. 이 사람은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칼같이 철벽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장관리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마음이 있어야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고 만나러 나가고 이런다고 해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밥도 한 끼 같이 먹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진실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진실되게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여러분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분의 기본적인 연애 스타일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조언까지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기본 연애 스타일을 나타내는 카드로 싱글데드 카드랑 챌린지 위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를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누군가가 자기를 먼저 짝사랑을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귀지 않고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좋아해야지만 호감을 표현하고 먼저 연락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된대요. 자기가 주도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연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떳떳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여지를 남기거나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 투온1 카드와 더 맨션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이 사람을 같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곧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령 경쟁자가 있다고 해도 그 경쟁자를 여러분이 충분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해 나가면 된다 라고 해요.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좀 불안감을 잘 느끼는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인지 이런 것을 좀 의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뛰어난 직관력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해 나가시면 아주 안정적인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일반 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2번 사랑이 분들, 곧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과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차르이트라는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좀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양되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일이 나타나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 사고를 겪는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매사에 깨어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깨어있고 현존하고 현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에너지가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세상보다는 정신적인 세상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아니면 권력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이런 욕망보다는 내적으로 좀 성숙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향이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타로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상대방분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사람의 특징으로 풀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이 사람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아주 순수하고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재밌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사에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아주 밝고 활기차고 명랑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일을 할 때도 일을 좀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이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재밌어야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따분하고 지루한 걸 못 참는 사람이라서 회사에 다니기보다는 프리랜서나 엔터테이너로서 일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사무직보다는 좀 활동적인 또는 뭔가를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더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전할 거리가 많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이어서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씨앗 같은 에너지, 씨앗 같은 아이디어를 물질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일부를 담당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일적으로 그렇게 예술가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물질로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맛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자신의 손재주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이어서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에 도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될 것 같은 일과 정말 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이 있으면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래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좀 그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도전해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전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전형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포 오브 소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기처럼 잘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들은 잘 때 긴장하는 부분 없이 온몸에 힘을 다 풀고 정말 이완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리는 것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좀 매사에 긴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완하는 에너지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쉽게 긴장하고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그런 긴장감이 많이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 사람은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휴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신나게 하지만 일을 끝낸 다음에는 일 생각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런 맺고 끊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좀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이는 비슷하거나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외모만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 좀 어려 보일 수 있거든요. 자신의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옷을 입거나 스타일링을 할 때도 굉장히 아이 같은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소품들도 좋아하고 옷을 입을 때도 좀 귀여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좀 성숙한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항상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특징. 필그림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방랑하고 방황하는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한 군데에 정착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한 군데에 정착하는 걸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 직업은 계속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족쇄처럼 감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성장을 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군데에 묶어두려고 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도 매번 가는 곳에만 가고 매번 하는 활동만 하면 좀 많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데이트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삶을 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틀에 박힌 삶, 규칙을 딱딱 지키는 삶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즉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매번 그때그때 끌리는 행동을 하고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옷을 입고 그때그때 끌리는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규칙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그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힘들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잼이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흙 속의 진주 같은 사람이거든요.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원석 같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귀중하고 독특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래요. 어디에 있든 이 사람은 자신의 고유의 빛을 내뿜는 사람이거든요. 상황에 잡아먹혀서 자신의 빛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릴 때부터 좀 독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역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여러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삶의 방식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싶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보여서 이런 독특한 매력에 빠져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독창적인, 새롭고 아주 특별한 이 빛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의 이런 자유롭고 물 흐르듯이 사는 자연스러운 삶에 동화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나 삶에서 얻는 긴장감 같은 것이 풀어진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어서 다른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부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유쾌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창의력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를 생각해내고 상상해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워낙에 유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환해지고 에너지가 고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대요. 좀 화사한 꽃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에도 꽃이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소품 이런 것을 좀 선호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에도 꽃이 그려져 있고 꽃무늬를 좋아하거나 꽃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가면을 쓰는 일이 잦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카드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배우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져요. 가면을 쓰고 자기의 진짜 얼굴을 살짝 가린 채로 자신의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연극 배우라든지 뮤지컬 배우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배우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조금 커 보이네요. 자기를 드러내기는 하는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배우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드러내지만 베일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연극 각본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게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에 있을 것 같아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아서 이 사람의 평소 연애 스타일과 또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보여줄 태도를 좀 뽑아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끌고 나가기 위한 조언까지 얻어볼게요. 이 사람의 평소 연애 스타일을 뽑아봤는데 In Your Head라는 카드와 Possessive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즉흥적인 사람인데도 연애를 할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쉽게 자신의 즉흥성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거나 이러지 못한대요. 대신에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좀 혼자서 고뇌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하거든요. 좀 연애를 많이 안 해보고 좋아하는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조금 어색하고 미숙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걱정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연애를 아예 안 해봤거나 거의 안 해본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질투심도 좀 있고 소유욕 같은 것이 살짝 있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건전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서툴고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과 욕망이 살짝 왜곡되고 뒤틀려서 집착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좀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연애 경험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관계를 더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이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 더 프리 스피릿이라는 카드와 리젝티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 자유로운 영혼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 사람은 틀에 박혀있는 규칙이나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관계 안에서 자기가 속박됐다고 느끼면 그 관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규칙을 정해서 이대로 행동해라. 하루에 몇 번 연락해라. 집에 가면 바로 나에게 전화를 해라. 뭐 주말에 하루는 반드시 나랑 같이 보내라.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규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관계에 좀 미숙하고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대요. 그런 와중에 자신의 그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아,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한다면 그 말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처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드럽고 다정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좀 왜곡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된대요. 이 사람의 이 미숙한 태도를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느껴지네요. 약간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 굉장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겠지만 특히 초반에 그 고비들을 잘 넘어가시면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큰 문제 없이 연인으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2번 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3번 사랑이 분들, 곧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상대방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 카드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블랙 옵시디언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인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시고, 팀원으로서 팀에 속하기보다는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팀장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강강약약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자 앞에서는 더 강해지고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세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좀 상대가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착취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좀 참지 않고 그 사람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기가 좀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정의감도 강하시고 선을 보호하고 악을 물리치려는 그런 에너지도 강하세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인품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향이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질 상대방분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첫
첫 번째 카드로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상대방분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삶을 즐길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혼자서 시간을 되게 잘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래요. 집순이나 집돌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적으로도 조금 성공한 모습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귀티가 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환경이 부유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가진 것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세속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이어서 저지먼트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카르마를 믿고 업보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선행을 하면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면 그것이 다 자신의 선업으로 쌓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기부나 후원 같은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딘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사람들을 되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관대하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면도 있어요. 이런 면이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이 가치관이 잘 맞는다라고 보이네요. 이어서 헐밋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보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훨씬 길대요.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긴대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좀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대요. 이 사람은 크게 연애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꼭 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연애를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훨씬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연애를 해본 적도 많이 없고 할 마음이 크게 없는 그런 모습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면이 좀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투 오브 소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살짝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 쉽게 결정을 잘 못 내린대요. 같이 식당에 가도 먹고 싶은 메뉴를 잘 못 고를 수 있어요. 약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저것 다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고 어쩔 때는 좀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좀 단호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신중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좀 온화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 또 외적으로도 귀티가 나고 우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품이 있어 보이고 욕도 한 번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남 욕이나 남 험담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굉장한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런 높은 인품, 온화한 성품이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일을 할 가능성도 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작가나 연구직, 학자나 이런 일도 되게 잘 어울리고,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큰 회사에 가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판매하거나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일보다는 혼자서 일을 하는 일을 선호한다 라는 거고, 주로 철학적인 생각이나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뭔가를 연구하고 학문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그런 일을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뭔가 사업과 관련한 일 같은 것은 좀 안 어울려요. 사업가로 막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보여주고 이런 일을 나서서 하기보다는, 설령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는 조금 뒤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조금 조용조용하고, 하지만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둘이서 대화할 때 굉장히 큰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소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어서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울펀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부모님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일적으로도 웬만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호할 것 같아요. 사람들과 엮이기보다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혼자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살짝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힘든 이야기,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살짝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을 못 믿거나 여러분에게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운한 감정을 느끼신다면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걸 다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서 서운한 감정이 든다, 이렇게 여러분의 본심을 전한다면 이 사람도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포레스트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내면에 굉장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하나의 세상이 구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대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사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에 꽂히면, 어떤 생각에 빠져들면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면에 어떤 깊은 숲이 있고 그 숲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안을 탐색하고 모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숲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공부를 해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잘하기 때문에 철학자로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템플이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얼마나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내면의 평화, 마음의 안정,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신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거나 에너지를 산만하게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하는 사람이고, 고요하게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이런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을 때와 비슷하게 하지만 덜 외롭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명상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명상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자기 내면에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고요하게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할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알 때까지 고요하게 사색에 잠기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좀 삶의 방식이 고요하고 느린 사람이거든요. 일 처리가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느릿느릿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더라도 당장 연락해서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래전에 약속을 잡아서 이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된 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좀 은둔하는 성향이 강하고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에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연인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느껴지네요. 너무 연락이 안 되거나 자주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정이 없어서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해요. 이어서 맨 카드도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온화하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양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좀 발산하고 표현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죠.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조용히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만 듣고 아, 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야망도 없고 조용조용하고 지루한 사람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절대로 지루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방식이 온화할 뿐이지 이 사람 안에는 거대한 야망도 있고 이뤄내고 싶은 것들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우아하고 온화하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어떤 강단이 느껴지는 그런 외모거든요. 이리저리 휘둘리고 좀 호구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은 확실히 아니래요. 이어서 물고기 자리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몽상가라고 하거든요.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탐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꿈 일기 같은 것을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적어놓고 그 꿈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꿈 해석 같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느껴지네요. 직관력도 강하고 상상력도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딱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의 이런 몽상가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매료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은 이 사람보다는 훨씬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담당하는 위치나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의무 이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하거나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현재 만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부터 빠르면 6개월 안에 길어도 9개월 안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도 해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과 또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으로 파라다이스 카드와 데이드리머 카드가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몽상하기를 좋아하고 공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짝사랑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애인을 혼자서 그려보거나 이런 시간이 좀 길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연애를 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연애를 혼자 상상하고 멜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해온 그런 모습이 있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모습이 이렇게 되겠지? 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이런 감정을 느끼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공상과 상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선물을 주면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런 것을 미리 많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귀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뭔가 약간은 연애를 책으로 배운 그런 느낌도 있고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애를 다룬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실제로 연애를 많이 해보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있네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공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같이 이걸 하면 어떨까 저걸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데이트를 할지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데이트를 하면 어떨까? 또 저런 데이트를 하면 어떨까? 또 다른 데이트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생각하고 상상을 하느라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결정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분 사이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 옵티미스트 카드와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정말 잘 맞는 짝이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서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한 부분은 이 사람이 좀 약하고 이 사람이 강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약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딱 맞는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굉장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미성숙한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대요.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드러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보일 것 같거든요. 외적으로 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으로 움츠러 들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과 연인이 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좀 표현할 줄도 알고 그게 얼굴에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두 분 다 성장을 하는 관계지만 특히 이 상대방 분이 크게 성장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3번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사랑이 분들 곧 여러분과 사랑에 빠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과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코랄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의 기본 성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군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안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을 막 바꾸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평온하고 잔잔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일관된 주파수를 내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꿈이나 이상을 응원해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는 에너지도 있거든요.
어떤 팀을 이끈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 사람이 지금 들어야 할 말을 대신 해주거나 이런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멘토 같은 그런 에너지도 있네요.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기가 좀 센 편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위축되는 에너지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거나 나를 보여주는 데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향이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타로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게 될 상대방분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상대방분의 특징으로 4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호 본능이 강하고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한번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가 뱉은 말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끌리는 부분이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신뢰성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정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마음을 열고 정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책임감과 포용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판단력이나 평가 기준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엠퍼러 카드도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은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삶의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신감도 넘치고 자존감도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이래요. 어장관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가지고 놀거나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명예롭고 싶은 그런 욕망이 훨씬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어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감을 받은 상태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구상하고 제작하고 좀 이런 상황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자기가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도 좀 강해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 있다면 자신이 속한 그 팀의 리더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 오브 컵스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또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좀 잘한대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좀 추구하는 그런 청개구리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일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외적으로는 조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속을 곧바로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속을 빠르게 읽을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포커페이스를 좀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좀 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정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람이 일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게 해준대요.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MBTI로 따지면 S보다는 N에 가깝고 F보다는 T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라고 나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통제하려고 하거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면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느끼면 크게 반발하고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게 관계를 진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요.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러면 이어서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threshold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자신만의 선이 명확하고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세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대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인은 많지만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도 엄격한 편이고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케미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인으로만 두고 친구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선을 넘어야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을 굉장히 쉽게 넘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코랄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카드를 보면 이 코랄색과 비슷한 색이 칠해져 있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감각적으로 좀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대요.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의 강한 케미를 느끼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한대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여러분처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느껴져서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는 아주 강한 화학적인 에너지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포레스트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외향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MBTI 말씀을 드렸는데 E보다는 I에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거든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과 친해지면 그 깊이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서 아,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일부만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실 거래요. 이 사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면모도 있었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이 사람과의 연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두 분이 썸을 탈 때 보여주는 모습과 연애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 연애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친해지면서 보여주는 모습, 완전히 두 분이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에 보여주는 모습이 각각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안에 겹겹이 어떤 막이 둘러져 있고 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 문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된대요. 그런 것이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아직 모르는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타나토스라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거나 죽음과 관련한 어떤 신화나 신비로운 일들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래요. 오컬트 문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죽음을 다루는 책이나 영화 이런 것에 관심이 많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선 세계를 다루는 영화나 책을 좋아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죽음과 관련한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상상하는 시간도 많이 보낸대요. 그리고 오컬트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는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것을 다루는 영화를 되게 즐겨보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죽음 그 자체에 관심도 많고 실제로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죽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존재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그런 관련한 책을 읽고 인사체험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사후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한대요. 오컬트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과 취향이 잘 맞으면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겠다라고 보이네요. 여러분도 이런 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케미가 좋다라고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도 오컬트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이 사람도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취향도 잘 맞아서 데이트를 할 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어서 가이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만들어내고 물질 세계 안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발달해 있지도 않고 너무 속세에 파묻혀서 모든 것에 다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래요. 적당히 영적이고 적당히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크게 고양되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어요. 뭔가 신성한 땅 같은 느낌인데 어떤 신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소외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는 능력도 크고 동시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이미지, 어떤 영감 이런 것을 쫓는 능력도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균형이 잘 맞는 사람 같아요. 너무 정신적으로만 발달해 있지도 않고 너무 물질적인 것만 쫓지도 않고 그 중간에서 그 타협점을 잘 찾은 것 같거든요. 이어서 봄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아이 같은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첫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굴에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즐거운 상태라고 해도 그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 같고 유쾌한 구석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래요.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있는 봄처럼 화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진 않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람의 이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또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을 거거든요.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저런 사람과 연애하면 좀 재미없고 딱딱할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하루하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신나게 데이트하고 신나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좋아해서 데이트를 할 때도 매번 똑같은 데이트 코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그때 막 끌리는 대로 어디에 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되게 흔쾌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이 막 즉흥적이고 이것저것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런 것을 아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역시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트가 지루하지 않을 거래요.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과 또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에 알아두면 좋을 조언까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기본 연애 성향으로 미테드 카드와 빌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좀 질투심이 많아지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놀러 가거나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좀 질투심에 휩싸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살짝은 소유욕이나 집착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저 사람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하는 게 나는 정말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살짝 다툼이 있을 수 있대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감정이 이 사람에게 살짝 공격성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살짝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살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 사람을 질투하거나 나를 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 진실한 대화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투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좀 질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를 질투하거나 여러분이 가족 모임에 가면 가족들을 질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투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너무 끔찍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나온 조언 카드를 보면 파라다이스 카드와 칵테일 파티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술이나 음료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다라고 해요. 두 분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고 이런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과 어떤 파티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음료가 좀 여러분의 관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휴양지나 휴가를 가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임이나 파티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놀러 간 곳에서 휴가차 간 곳에서 휴양지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관계를 발전하는 데에도 이런 장소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좀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어서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런 데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과 다투거나 관계가 삐거덕거릴 때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셔도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이 상대방 분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더 쉽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4번 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